사업에서 60수를 내다본다는 일본 최고의 부자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내일 아침 메뉴나 다음 주말 계획도 겨우 세우는데 말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바둑판 위에 매 순간 매일매일 돌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 바둑은 과연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나요? 오늘은 손정의 회장의 심오한 통찰력과 경영 철학, 그리고 그의 60수 비전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바둑판을 어떻게 더욱 전략적으로,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그려나가야 할지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영감과 도전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바둑에는 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돌 하나를 조심스럽게 혹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행위, 그 단 하나의 선택이 이후 수십, 아니 수백 개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둑의 고수들은 이러한 복잡한 경우의 수를 꿰뚫어보며 수십 수 앞을 내다보고 돌을 놓지만, 하수들은 당장 눈앞의 한 수에 급급해하며 다음 수를 예측하지 못하죠. 소프트뱅크의 수장, 바로 그 손정의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할 때 최소 60수를 내다본다. 60수라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무얼 먹을지, 다음 달에 나갈 공과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내년 건강검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걱정하며 겨우 한두 수 앞을 내다보기도 벅찬데 말입니다. 그의 60수 비전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선 거의 미래를 창조하는 수준의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무려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인생 50년 계획을 세웠고, 놀랍게도 그 계획의 궤적을 따라 세계를 뒤흔드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고,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인 200억 원을 알리바바에 과감히 투자하여 결국 수십조 원이라는 엄청난 과실을 거둔 사람. 그의 일대기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에게 미래는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능동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세를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거창한 사업가가 아닌 우리 각자가 가진 소중한 나라는 인생의 경영자로서 당신은 지금 과연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손정의의 60수라는 거대한 비전을 통해 역설적으로 단 한 수의 소중함과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바둑판 위에서 남은 수들을 어떻게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써내려 가야 할지를 함께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경영 전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1장 손정의의 60수 광기인가, 천재성인가? 손정의 회장이 말하는 60수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인과관계의 거대한 사슬이자 복잡한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오늘 이 바둑판 위에 조심스럽게 혹은 과감하게 던진 돌 하나가 10년 뒤에 어떤 거대한 파동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파동이 다시 30년 뒤에는 어떤 거대한 해일이 되어 나에게 혹은 세상에 돌아올지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죠. 이런 통찰력은 단순히 똑똑하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깊은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신념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통찰력과 비전 아닌가요? 그의 사업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는 1980년대 초, 아직 일반 가정에 컴퓨터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소프트웨어 유통업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생소하고 모험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컴퓨터도 없는데 대체 소프트웨어를 누구에게 판다는 말인가? 라며 그의 아이디어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20년 뒤에 도래할 인터넷 브로드밴드 시대를, 30년 뒤의 세상을 뒤바꿀 모바일 혁명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며 생활의 일부가 된 AI 대전환의 시대를 그의 60수 안에 정확히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견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확고한 신념과 미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손정의가 60수라는 엄청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단순히 타고난 예언자여서가 아닙니다. 물론 천재적인 면모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미래를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길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목적지를 먼저 설정한 뒤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백캐스팅 BACKCASTING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 발 앞에서 한 걸음씩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60번째 수에 도달할 최종 목표 지점을 먼저 명확하게 찍어놓고 거기서부터 현재로 역산하여 돌아오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한 목표 설정 그 이상입니다. 목적지가 명확하게 정해진 사람은 중간에 길이 막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 돌아갑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길이 막혀도 쉽게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방황하고 맙니다. 이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명확한 목적지가 있어야만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정보혁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그의 핵심 가치를 무려 40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근간이 되는 철학이며 그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의 핵심은 비전, 기술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입니다. 그는 100%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70% 정도의 확신만 있다면 일단 빠르게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의 신조는 수많은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고전 손자병법을 경영에 접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제곱병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업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을 강조하는 그의 경영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사업 추진의 속도는 바람처럼 신속하게, 은밀함은 숲처럼 고요하게 유지하며 공격은 불처럼 맹렬하게 하되 때로는 산처럼 움직이지 않고 굳건히 버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넓은 시야와 유연성을 바탕으로 바다처럼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곱병법은 단순한 전략을 넘어 리더가 갖춰야 할 인품과 태도까지 아우르는 손정의 회장만의 경영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곱병법 25자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천지장법 이는 큰 뜻을 세우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도 기업의 이념, 즉 정보혁명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소프트뱅크의 핵심 가치를 나타냅니다. 모든 사업의 시작은 명확한 도에서 비롯됩니다. 천 하늘이 주는 기회, 즉 시장의 흐름과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사업의 중심지, 즉 아시아 시장과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뿌리 내릴 것인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장기업의 리더, 즉 비전을 제시하고 팀을 이끌어갈 핵심 인물을 뜻합니다. 유능한 리더는 조직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법 시스템과 규범, 즉 기업을 지탱하는 견고한 규칙과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의미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죠. 정정약 7투이는 비전을 가다듬는 예리한 안목을 의미합니다. 정장기 비전, 즉 손정의 회장처럼 수십 년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관점을 말합니다. 멀리 볼수록 현재의 작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정보 수집, 즉 시장과 기술, 경쟁사에 대한 끊임없는 정보 습득과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보는 곧 힘입니다. 전략 압축 및 실행, 즉 복잡한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도출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7투7할의 승산이 있다면 과감히 승부하라는 의미입니다. 100%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빠르게 도전하는 용기를 강조합니다. 160수군 2는 승리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의미합니다. 1등에 대한 집착, 즉 해당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목표를 뜻합니다.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열망이죠. 류시대의 흐름 간파, 즉 변화하는 트렌드와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공수 공격과 방어 겸비, 즉 성장과 확장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위기에 대비한 방어적인 자세를 동시에 갖춰야 함을 강조합니다. 양면 전략이 중요합니다. 군 동지적 결합 및 전략적 동맹, 즉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의 협력 및 외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죠. 지신인 용엄 2는 진정한 리더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소양을 의미합니다. 지통찰력, 즉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깊은 이해가 동반된 지혜입니다. 신신의와 신용, 즉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동하여 주변의 신뢰를 얻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뢰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어질고 자애로움, 즉 부하 직원이나 파트너들을 인자한 마음으로 대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인간적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용기, 즉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담대함을 뜻합니다. 리더에게는 결단력이 필수적입니다. 엄격함, 즉 원칙을 지키고 자신과 타인에게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엄격함이 더 큰 질서와 효율을 가져옵니다. 풍림화산의 이는 승리를 얻기 위한 유연하고 강력한 전술을 의미합니다. 빠르기, 즉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뜻합니다.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여 기회를 선점해야 합니다. 은밀함, 즉 중요한 정보 수집과 기밀 유지를 통해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숲처럼 고요하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맹렬함, 즉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하고 불타오르는 실행력을 강조합니다. 불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에 임해야 합니다. 신중함, 즉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명함을 뜻합니다. 산처럼 굳건하게 버티며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포용력, 즉 넓은 시야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다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손정의 회장의 제곱병법은 단순한 경영 지침을 넘어 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태도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50년 계획을 세우며 차별과 역경을 극복해왔고 미국 유학 시절 컴퓨터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삶은 도전과 성장의 연속이었죠. 자, 이제 고개를 돌려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60대, 70대의 문턱에 선 우리에게 60수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혹시 우리는 이제 와서 무슨 미래 계획이야? 대충 살다가 가면 되지라며 이미 인생이라는 바둑판을 성급하게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 살아봤는데 뭘 더 설계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라며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정의 회장의 60수는 우리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제2장 시니어의 인생 바둑수의 양보다 질. 20대의 60수는 확장의 수입니다.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고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마치 씨앗이 뿌려져 온 사방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60대 이후의 수는 단순한 확장보다는 정돈과 깊이의 수여야 합니다. 넓게 흙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깊이 있게 다듬고 내면의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내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고 남길 것을 신중하게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손정희처럼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60수를 내다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바둑판은 그와는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훨씬 엄중하고 훨씬 근본적인 생의 마감이라는 결정적인 마지막 수가 언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수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놓는 모든 수들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인생의 후반전, 당신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인생을 100년이라는 긴 여정으로 본다면 지금 70세인 당신에게 남은 수는 약 30수입니다. 그런데 이 30수는 20살 적의 30수와는 그 무게감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젊은 시절의 30수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의 한 수 한 수는 낙장불입, 즉 한 번 놓으면 더는 물릴 수 없는 결정적인 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고 현명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의 불행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수가 없어서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오늘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고 싶은지 구체적인 그림이 없는 사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은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 이처럼 다음 수를 고민하고 설계하지 않는 순간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바둑판은 서서히 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무미건조한 게임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죠. 다음 수가 없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되 정신적으로는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움직이지 않는 바둑돌처럼 그 자리에 고정되어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년의 삶을 단지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제3장 60수가 아닌 단 한 수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역설적이게도 손정의 회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60수라는 거대한 미래 계획을 완성하는 진짜 힘은 바로 오늘의 단 한 수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완벽하게 짜인 60수 계획이 우리 머릿속에 있더라도 오늘 당장 이 바둑판 위에 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어떤 미래도 현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그저 실행의 씨앗이 아니라 실행을 위한 상세한 지도일 뿐입니다. 지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실제로 여행을 시작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사인 GUMTOD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그 유한성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그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우리에게 매 순간의 삶을 더욱 성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수를 두고 있습니까? 그 수가 당신의 60수, 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삶은 순간의 연속이며 그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합니다. 오늘 당신의 단 한 수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놓는 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